30해 넘게 은행 창구에 앉아있던 사람이 있다. 매달 빠짐없이 적금을 붓고 금리 변화를 체크하고 남들보다 조금이라도 더 저축하는 것이 인생의 정답이라고 믿어왔다. 그런데 정작 은퇴를 앞둔 68세에 그는 묘한 불안을 느낀다. 돈은 모았는데 왜 이렇게 막막하지? 많은 분들이 비슷한 지점에 서 있다. 젊을 때는 얼마나 모으느냐가 전부라고 생각한다. 노후 준비라고 하면 자연스럽게 통장 잔액부터 떠오른다. 하지만 막상 은퇴가 다가오면 질문이 바뀐다. 이 돈으로 어떻게 살지? 하루하루를 뭘 하면서 보내지? 나는 이제 누구로 살지? 은퇴 준비의 정답이 단순히 저축이 아니라는 말은 저축이 중요하지 않다는 뜻이 아니다. 오히려 그 반대다. 저축은 기본이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은퇴 이후의 삶이 채워지지 않는다. 통장은 채워졌는데 마음이 비어있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다. 그리고 요즘 60대, 70대는 예전과 다르다. 평균 수명이 길어지면서 은퇴 이후에도 20년, 30년을 살아야 한다. 그 시간을 단순히 버티는 것으로 보낼 수는 없다. 많은 은퇴자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있다. 돈이 부족해서 힘든 게 아니라 삶의 방향이 없어서 힘들다. 첫 번째 사례를 하나 이야기해보자. 서울에서 35년간 공무원으로 일했던 67세 김 선생님 이야기다. 연금도 있고 저축도 어느 정도 있다. 자녀들도 독립했고 경제적으로는 안정적이다. 그런데 은퇴 후 1년이 지나자 우울감이 찾아왔다. 매일 아침 일어날 이유가 없다는 느낌 때문이었다. 처음엔 여행도 다니고 친구들도 만났지만 그게 일상이 되진 않았다. 그러다 동네 도서관에서 자원봉사를 시작했다. 어린이 독서 프로그램을 도우면서 매주 아이들을 만나게 됐다. 그때 김 선생님이 이런 말을 했다. 내가 쓸모 있는 사람이라는 느낌이 들더라. 그 이후로 그는 하루가 다시 규칙을 찾았다. 돈은 예전에도 충분했지만 삶의 만족감은 그때부터 생겼다. 두 번째 사례는 조금 다르다. 부산에서 작은 식당을 운영하던 70세방 여사 이야기다. 장사를 오래 해서 노후 자금이 많지는 않았다. 은퇴 후에는 오히려 수입이 줄어들었다. 그런데 그는 집에서 반찬을 만들어 동네에 나누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취미였는데 주변에서 주문이 들어오면서 소규모 반찬 판매를 시작했다. 큰 돈을 버는 건 아니지만 매일 할 일이 있고 사람들과 연결돼 있다는 느낌이 좋다고 한다. 예전엔 돈 벌려고 일했는데 지금은 사람 만나려고 일해. 이 말이 인상적이었다. 노후에 꼭 큰 자산이 있어야만 행복한 건 아니라는 걸 보여준다. 일정한 활동과 관계가 삶의 만족도를 더 크게 좌우하기도 한다. 세 번째 사례는 은행원 출신 이 선생님 이야기다. 30년 동안 금융권에서 일하며 누구보다 저축을 강조했던 사람이다. 실제로 자산도 꽤 모았다. 그런데 은퇴 후 2년 동안 집에만 있었다. 돈은 있지만 쓸 일이 없고 쓰려니 불안하고 그렇다고 아무것도 안 하자니 무료했다. 그러다 후배의 권유로 재무 상담 봉사를 시작했다. 지역 복지관에서 노년층을 대상으로 돈 관리 상담을 해주는 일이었다. 그때 그는 깨달았다고 한다. 나는 돈을 모으는 사람이 아니라 돈을 이해하는 사람이었구나. 지금은 일주일에 2번 상담을 한다. 수입은 거의 없지만 삶의 만족도는 은퇴 전보다 높다고 말한다. 이 세 사례에 공통점이 있다. 저축에 많고 적음이 아니라 은퇴 후의 역할과 관계가 삶의 만족도를 바꿨다는 점이다. 노후 준비를 이야기할 때 우리는 흔히 숫자만 본다. 몇 억이 필요하다, 얼마를 모아야 한다, 이런 계산들. 물론 현실적으로 중요하다. 하지만 은퇴 이후의 삶은 숫자만으로 구성되지 않는다. 오히려 세 가지가 더 중요해진다. 첫째, 시간의 구조다. 직장 생활을 할 때는 하루가 자동으로 흘러간다. 출근하고 일하고 퇴근한다. 하지만 은퇴 후에는 하루 24시간이 통째로 비어 있다. 이 시간을 어떻게 채울지 준비하지 않으면 돈이 있어도 삶이 공허해질 수 있다. 둘째, 관계의 유지다. 직장에서 맺던 관계는 은퇴와 동시에 대부분 사라진다. 새로운 관계를 만들지 않으면 사회적 고립감이 커진다.
요즘 은퇴자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것 중 하나가 외로움이다. 그래서 취미 모임, 봉사, 지역 활동 등이 단순한 여가가 아니라 삶의 기반이 된다. 셋째, 역할의 재정이다. 우리는 직함으로 살아온 시간이 길다. 과장, 부장, 사장, 선생님. 그런데 은퇴 후에는 그 이름이 사라진다. 그때 스스로에게 묻게 된다. 나는 이제 누구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미리 고민해 두는 것이 중요하다. 저축은 여전히 필요하다. 하지만 저축만으로는 은퇴 이후 2030년의 시간을 설명할 수 없다. 통장은 생계를 지탱해 주지만 삶의 의미까지 채워주지는 않는다. 그래서 요즘은 노후 준비를 이렇게 말하기도 한다. 돈 준비 50%, 삶 준비 50%. 삶 준비에는 이런 것들이 포함된다. 어떤 일을 하며 시간을 보낼지, 누구와 관계를 이어갈지, 내가 도움을 줄 수 있는 영역이 무엇인지, 그리고 무엇을 배우고 싶은지. 요즘 60대, 70대는 여전히 배울 수 있고, 일할 수 있고, 기여할 수 있는 세대다. 은퇴는 끝이 아니라 다른 방식의 시작에 가깝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한다. 조금만 더 모으면 시작해야지. 그런데 시작은 돈이 충분해진 뒤가 아니라 지금부터 조금씩 준비하는 과정에서 만들어진다. 작은 활동 하나, 새로운 취미 하나, 새로운 관계 하나가 은퇴 후의 삶을 훨씬 단단하게 만든다. 30년 은행원으로 살던 68세가 깨달은 것도 결국 이거다. 저축은 중요하다. 하지만 저축이 전부는 아니다. 노후 준비의 정답은 통장에만 있지 않고 앞으로 어떤 사람으로 살아갈지에 대한 준비 속에 있다. 은퇴는 비어있는 시간이 아니라 다시 설계할 수 있는 시간이다. 그리고 그 설계는 숫자만이 아니라 사랑과 역할, 그리고 의미로 채워질 때 비로소 완성된다. 그렇다면 그 다음 질문이 자연스럽게 따라온다. 그럼 실제로 무엇을 준비해야 하느냐? 막연하게 취미를 가져라, 사람을 만나라라는 말은 많이 들었지만 왜 그것이 중요한지, 어떤 근거가 있는지까지 설명해 주는 경우는 많지 않다. 그래서 이번에는 조금 더 논리적이고 과학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이야기해 보려고 한다. 먼저 가장 중요한 변화는 뇌에서 시작된다. 직장을 다니는 동안 우리의 뇌는 일정한 구조 속에서 움직인다. 출근 시간, 업무 회의, 문제 해결, 인간관계. 이런 반복적인 활동은 뇌를 계속 자극한다. 그런데 은퇴 후 활동량이 급격히 줄어들면 뇌 자극도 함께 줄어든다. 실제로 여러 연구에서 은퇴 직후 인지 기능이 일시적으로 감소하는 경향이 있다는 결과가 있다. 이를 은퇴 효과 리타이어먼트 이펙트라고 부르기도 한다. 뇌는 쓰지 않으면 기능이 서서히 약해진다. 근육과 똑같다. 특히 전두엽 기능은 목표 설정, 계획, 의사결정과 관련이 있는데 직장 생활이 끝나면 이 영역을 사용할 일이 줄어든다. 그래서 은퇴 후 무기력함이나 집중력 저하를 느끼는 사람들이 많다. 반대로 새로운 활동을 시작한 사람들은 인지 기능 저하 속도가 느려진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 봉사활동, 학습, 소규모 일, 취미 모임 같은 것들이 단순한 시간 보내기가 아니라 뇌 건강과 직접 연결된다는 의미다. 둘째는 사회적 연결이다. 하버드 성인 발달 연구는 80년 넘게 이어진 장기 연구인데 이 연구가 내린 결론은 단순하다. 행복과 건강을 가장 오래 유지하는 요인은 좋은 인간관계다. 노년기에는 이 영향이 더 커진다. 사회적 고립은 흡연이나 비만만큼 건강에 해롭다는 연구도 있다. 외로움이 지속되면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이 증가하고 면역 기능이 떨어진다. 실제로 혼자 지내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우울증, 치매 위험이 증가한다는 통계도 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많은 사람이 아니라 정기적으로 만나는 사람이다.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만나는 모임, 함께하는 활동이 있는 사람들은 삶의 만족도가 높고 건강 지표도 좋다. 은퇴 후 가장 위험한 패턴은 집 TV 잠으로 이어지는 단조로운 생활이다. 인간은 생각보다 사회적 동물이다. 관계가 줄어들면 에너지 자체가 떨어진다. 셋째는 신체 활동이다. 노년기 건강을 결정하는 가장 강력한 요인 중 하나는 근육량이다. 근육은 단순히 힘의 문제가 아니라 대사 건강과 직결된다. 근육이 줄어들면 혈당 조절이 어려워지고
낙상 위험이 증가하고 회복 속도가 느려진다. 특히 60대 이후에는 근육이 자연스럽게 감소하는데 이를 근감소증이라고 한다. 문제는 활동량이 줄어들수록 감소 속도가 더 빨라진다는 점이다. 주 3회 정도의 가벼운 근력 운동과 걷기만으로도 노년기 건강 지표가 크게 달라진다. 연구에 따르면 규칙적으로 걷는 노년층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인지 기능 저하 속도가 느리고 우울감도 낮다. 운동이 뇌 혈류를 증가시키고 신경 성장 인자를 촉진하기 때문이다. 쉽게 말해 몸을 움직이면 뇌도 함께 살아난다. 넷째는 목적감이다. 심리학에서는 이것을 퍼퍼스 인 라이프라고 부른다. 삶의 목적감이 있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사망률이 낮고 치매 발생률도 낮다는 연구가 있다. 여기서 말하는 목적감은 거창한 것이 아니다. 나를 기다리는 사람이 있다. 내가 해야 할 일이 있다. 이 정도면 충분하다. 은퇴 후 우울감이 커지는 이유 중 하나는 역할 상실이다. 직장에서 맡고 있던 책임과 역할이 사라지면서 자신이 사회에서 필요 없는 존재처럼 느껴지기도 한다. 그런데 작은 역할이라도 다시 생기면 상황이 달라진다. 손주를 돌보는 일, 동네 모임 운영, 취미 모임 리더, 봉사활동 등 이런 역할이 뇌와 감정에 안정감을 준다. 결국 노후 준비는 세 가지 축으로 정리할 수 있다. 경제적 준비, 신체적 준비, 사회적 준비다. 이 중 하나만 준비되어 있으면 균형이 깨진다. 돈만 있고 활동이 없으면 무료해지고, 건강만 있고 관계가 없으면 외로워지고, 관계만 있고 경제가 불안하면 스트레스가 커진다. 세 가지가 함께 가야 안정적인 노후가 만들어진다. 여기서 현실적인 질문이 나온다. 지금부터 뭘 하면 되느냐? 거창하게 시작할 필요는 없다. 오히려 작은 습관이 중요하다. 예를 들어 일주일에 한 번 정기적으로 만나는 모임 만들기, 하루 30분 걷기, 새로운 배움 하나 시작하기, 소소한 역할 맡기. 이 정도만 해도 은퇴 후 삶의 만족도가 크게 달라진다. 특히 은퇴 전 5년이 중요하다는 연구가 있다. 이 시기에 새로운 활동과 관계를 만들어 놓은 사람들은 은퇴 후 적응 속도가 빠르다. 반대로 아무 준비 없이 은퇴하면 공백이 크게 느껴진다. 그래서 전문가들은 은퇴를 사건이 아니라 전환 과정으로 본다. 서서히 이동해야 충격이 적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한다. 은퇴하면 좀 쉬다가 생각해보지. 그런데 인간은 완전히 쉬기만 하면 오히려 에너지가 떨어진다. 적당한 긴장과 활동이 있어야 삶이 유지된다. 은퇴 후에도 적당한 바쁨이 필요한 이유다. 다시 처음 이야기로 돌아가 보자. 30년 은행원으로 살던 68세가 깨달은 건 단순했다. 저축은 필요 조건이지만 충분 조건은 아니라는 것. 노후의 안정은 통장 잔액만으로 만들어지지 않는다. 뇌의 자극, 몸의 움직임, 사람과의 연결, 그리고 작은 역할이 함께 있어야 비로소 삶이 안정된다. 은퇴 준비는 결국 이런 질문으로 정리된다. 나는 앞으로 무엇을 하며 누구와 어떤 리듬으로 살 것인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조금씩 만들어가는 과정이 진짜 노후 준비다. 돈을 모으는 것과 동시에 삶의 구조를 설계하는 것. 과학적으로도 실제 사례로도 이 두 가지를 함께 준비한 사람들이 은퇴 후 만족도가 높다. 그러니 지금 통장 잔액을 점검하는 것만큼 하루의 리듬도 점검해보자. 지금 만나고 있는 사람들, 지금 하고 있는 활동, 지금 느끼는 역할. 이것들이 결국 은퇴 후 삶의 뼈대를 만든다. 그리고 그 뼈대 위에 저축이 올라갈 때 비로소 흔들리지 않는 노후가 완성된다.